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버전 2021 교재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새 통합 문서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파일 저장 있죠? 저장 아이콘 클릭하세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교재에도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시험장에서 문제지 받게 되면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 저장 폴더와 파일명 저장 규칙 나와 있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도 열너비 조절, 파일 이름, 답안 시트 이름 지정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규칙에 따라서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에 파일 저장하고요. 파일명 이름,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수험번호가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하고 없다면 임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시험장에서 파일 이름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와 자신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계속 그 파일을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열너비 조절부터 할게요. A열 머리글에서 이렇게 먼저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열너비 선택 숫자 1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제지에서 제1작업 지시 있죠? 거기에 보면은 조건의 첫 번째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지정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1작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저희는 이 시트를 복제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지정할 거예요. 그래서 굴림 지정되어 있고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수정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A열 머리글의 왼쪽 여기를 클릭 그러면 모든 셀 선택되었죠. 여기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1포인트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돼요. 정렬은 미리 지정해 놔도 되는데 저희는 필요할 때마다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왼쪽 아래쪽에 시트 이름 있죠? 이 시트명을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이렇게 해놓고요. 제일 왼쪽에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 변경하고요. 가운데 있는 시트명 더블 클릭해주고 제2작업이라고 이름 변경하고 세 번째 시트명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이라고 이름을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제1작업 시트명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1작업 작업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먼저 나와 있고요. 조건 나와 있고 아래쪽에 수식 입력하는 거 나와 있죠.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서 내용들 여러분이 직접 모두 작성하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1, 2, 3행 여기에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4행에서 14행 행열로 보면은 B4에서 J 14까지 여기를 내용 입력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용 입력하는 것 중에 두 줄로 입력하는 것 첫 줄 내용 입력하고 Alt 엔터키 다음 줄 내용 입력 이런 거나 여러가지 설명 제가 해놨으니까요. 내용들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것들 미리 해놔도 되는데요.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입력할 수 있는 것들 모두 입력해 놓으세요. 번호 1, 2, 3, 4 써 있는 거는 모두 비워두고요. H16에 SHD-01 써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입력하지 않는 거예요. 강의 잠시 멈춰놓고 입력하세요. 입력하는 셀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잘못되면은 앞으로 작성하는 모든 내용에서 감점 발생해요. 그리고 글자 입력하는 것들 숫자 틀리지 않도록 정확히 입력하고요. 날짜 입력하는 셀들 여기 FR 데이터 있죠? 여기는 보이는 그대로 입력해주면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날짜로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나머지는 모두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천단위 구분기호 있죠? 미리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와 조건 보면서 수정할 거 할게요. 조건에 글꼴 설정했고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시오 이게 있는데요. 이거를 나머지 서식 먼저 하면 편해요. B4에서 J14까지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놓고요. 제가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화면 크게 보면은 시험장에서 글자 작성할 때 글자 틀린 것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컨트롤 마우스 휠 이걸 움직이면 화면을 크게 작게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렬 먼저 홈에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아래쪽 거 있죠? 이게 우리가 평소 얘기하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위는 수직 정렬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가운데 맞춤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서 오른쪽 정렬로 보이는 것들 있죠? 보면은 G열과 H열 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셀이에요. 여기를 한꺼번에 같이 할게요. 두 개 선택해서 여기는 오른쪽 정렬 이렇게 오른쪽 맞춤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하죠. H열은 필요 없지만 천 단위 넘어가는 숫자 없으니까 구분기호 해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같이 표시 형식에 이 쉼표 있죠?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회계 서식으로 변경돼요. 여기에서 숫자로 변경해도 되는데요. 숫자 이렇게 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계로 변경해 놓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컨트롤 숫자 1키 하면 표시 형식 나타나고요. 표시 형식 바로 옆에 이 화살표 이걸 눌러도 나타나고, 블록 설정된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이 메뉴 눌러도 똑같이 컨트롤 숫자 1키 누른 것처럼 표시 형식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숫자 회계 서식 차이는 숫자에서는 소수자릿수 천 단위 구분기호 이거 두 개만 해주면 되고요. 회계에서는 기호도 있습니다. 기호 없음 이것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계 서식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정렬 다른 거로 되어 있어도 보이는 거는 무조건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숫자 서식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천 단위 구분기호 이거는 무시하고요. 우선 정렬만 본다면 정렬이 바뀌면 여기 보이는 것도 똑같이 그 정렬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하기에는 회계 서식이 작성하기 편할 거예요. 그러면 정렬은 나머지에 대한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 정렬해주면 끝나죠. 서식도 나머지는 일반 상태, 날짜는 그대로 입력하면 자동 날짜 변경, 그 다음에 회계 서식 필요한 곳 회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건의 다음 제목 설정이 있는데 그 전에 출력 형태만 보고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요.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병합 아직 안 했죠? B13에서 D13 드래그해 선택하고요. 이제 컨트롤 키는 계속 누르고 있으세요. B14에서 D14, F13, 14,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 키 이제 놓아주고요. 홈 탭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각 단위별로 이렇게 가운데 맞춤까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테두리 지정 한 번에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4까지 먼저 선택, 이제 또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요. B5에서 J12까지 다시 한번 B13에서 J14까지 3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홈의 글꼴에 그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죠.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리고 블록 설정 해제하고 보면요. 테두리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F13, 14 있죠? 여기 클릭하고 셀 서식 컨트롤 숫자 1키 단축키로 하면 좀 빠르죠? 왼손으로 하니까요. 표시 형식이 아닌 테두리 여기로 가서 X자 모양으로 보이게,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해주면 테두리까지 끝나요. 다음으로 조금 있다 해도 되는데요. 미리 설정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출력 형태 색깔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먼저 P4에서 J4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G14 클릭, I14 클릭 이렇게 세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홈의 글꼴 그 위에 보면은 채우기 색 있죠. 여기에서 표준색의 주황 선택하세요. 이거는 조건의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시오. 이걸 미리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이제 조건에서 다음으로 제목 설정하는 부분 있죠. 이것도 설정할게요. 먼저 1, 2, 3행 여기 행머리글 이렇게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테두리 잡고 이렇게 키워주면 괄호 안에 숫자 크게 할 수 있죠. 27에서 30 이 정도 크기가 제일 적당해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은 이름 지정되어 있죠. 삽입에 도형으로 가주세요. 도형 배지죠.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있습니다. 배지라는 거 찾아 선택, 다시 마우스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적당하게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죠.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형 서식이 있죠. 여기에서 미리 채울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라는 게 있죠. 바깥쪽에서 오프셋 오른쪽 이걸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자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먼저 여기에 글꼴 굴림 지정되어 있으니까 처음 사용하는 글꼴이죠.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이렇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글자 색깔 검정으로 테마색에 있는 검정 클릭해 변경해 놓고요. 그리고 맞춤 수직과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클릭해 변경하세요. 이제 이 안에 출력 형태 보이는 글자 있죠.
타이핑해서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에 결제란 만들어야 되는데요. 조건을 보면은 그림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려면 현재 만들어진 열과 행과 상관없는 아무 셀이나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두 개 행을 드래그해서 선택,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두 줄로 입력하려면 위쪽에 여기 입력한 것처럼 첫 줄 입력, Alt 엔터, 다음 줄 입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홈에 맞춤에 이 가나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방향 누른 다음에 세로 쓰기로 변경, 그 다음에 그냥 한 줄로 결제 입력하면 자동으로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는 글자가 하나씩 이렇게 줄이 바뀌는 거고요. H열에서는 Alt 엔터키 사용한 이유는 네 글자 입력하고 줄바꿈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L열 너비가 너무 넓게 되어 있죠. 조금 좁게 열머리끌 클릭해서 그 다음 옆에 테두리 잡고 이렇게 좁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하는 열 있죠. 저희는 결에서 제 이렇게 두 개를 합쳤죠. 그래서 저는 17행이에요. 왼쪽에 행 머리끌에서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금 키워 놓을게요. 그래야지 아래쪽 넓게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위쪽에 이거 3개 선택하고 담당해서 원장까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입력했다면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가운데 정렬 안 되어 있죠? 맞춤에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클릭해서 없애고 다시 한번 지정. 그래야지 모두 가운데 맞춤 돼요. 이제 여기는 테두리가 보이게 해줘야 돼요. 홈에 글꼴 위에 테두리 열고요. 굵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배경, 채우기 색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게 기본이죠. 채우기 없음 상태로 해도 되고 흰색으로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걸로 하든 지시가 없기 때문에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홈에 클립보드에 복사 있죠. 이 옆에 것 이렇게 클릭, 그림으로 복사 누르고요. 대화 상자에서는 첫 번째 것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면 바로 그림이 나타나요.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크기 위치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은 원본 여기에요. 이걸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열 머리글에서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높이 조절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도 되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여기도 삭제할게요. 이제 여기에 데이터들 조건에 맞춰서 추가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주안까지는 이미 지정했죠. 다음 유효성 검사예요. 유효성 검사는 항상 H14셀 여기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번호가 목록으로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H14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그 위에 아이콘이 유효성 검사예요. 이걸 클릭하세요. 유효성 조건의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타난 원본 이상자 클릭해서 관리번호 써있는 B5에서 12까지 위에 레이블 관리번호 이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확인을 누르고요. H14 여기 목록 열어서 제일 첫 번째 걸로 변경시켜 놓으면 돼요. 여기는 출력 형태 가운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맞춤 해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셀 서식하는 부분이 있죠. G5에서 G12까지 여기를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숫자 1키였죠. 셀 서식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 가주세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제일 위쪽에 그리고 네 번째로 가주세요. 여기는 소수점 자리는 필요 없죠. 그래서 샵 콤마 샵샵 0 천단위 구분기호도 나오게 이걸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0 바로 뒤에다 큰 따옴표 그 다음에 1 큰 따옴표 이렇게 해놓으세요. 바로 붙여서 작성하는데 앞뒤에 큰 따옴표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놔야 돼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블럭 설정된 곳에 모두 글자 1 나타났죠. 이제 다음으로 H5에서 H11을 블럭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밑에 이름 정의라는 거 있죠.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름, 치료 횟수 이걸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블럭 설정하면 자동으로 치료 횟수라고 이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이름을 틀렸거나 범위를 다르게 설정했다. 그런 경우에는 수정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서 치료 횟수 선택, 편집, 그 다음에 이름 수정할 수 있고 여기 범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대한 건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1에서 6번 그리고 7번의 조건부 서식까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순서대로 할게요. 먼저 1번 써있는 곳 있죠.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수식 바로 여기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위에 여기 넓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입력할게요. 그러면 문제 조건을 봐줘야 되죠. 성별 구하는데 주민번호의 8째 값이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또 남, 4면 여 이렇게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주함수 사용하고 미드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여러분이 함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써놨어요. 이 내용 먼저 봐주고요. 그리고 설명할 때 보면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추주함수 안에 미드함수 사용한다는 것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먼저 미드함수 어떻게 나오는지 해볼게요. 먼저 여기다가 equal 먼저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미드에서 이렇게 나타나면 탭키나 아니면 더블클릭 또는 여는 괄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각각 인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fx 이거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드 함수에는 3가지 인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 보면은 전체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각 인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쓴 걸 보면은 여기는 텍스트가 있는 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별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민번호 8번째죠. 그러면 그 텍스트 C열에 있죠. C열에서 5행에서 12행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구할 것 C5죠. 그래서 C5를 선택을 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몇 번째 글자부터 찾을 거냐, 그러면 앞에는 7자리 하이픈까지 8자리죠. 그러면 그 다음 여기 9번째 글자인데요. 앞에는 6자리 그리고 하이픈 7번째죠. 그 다음에 8번째 자리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글자를 가지고 찾을 거니까 숫자 8 입력하고요. 8번째에서 글자를 몇 개를 찾을 거냐, 그걸 해야 되니까 여기는 첫 번째 한 글자만 찾을 거다. 숫자 1 이렇게 입력하면 각각 여기 하이픈 뒤에 있는 글자 이것만 여기 나타날 거예요. 여러 줄 블록 설정되어 있고 여기 모든 셀에 동일하게 함수 행만 바뀌면서 자동으로 입력돼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엔터 키 또는 컨트롤 누르고 확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서 남자냐 여자냐 그걸 여기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미드 함수는 잠깐 컨트롤 X키 눌러서 잘라내기 하도록 할게요. 이퀄만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추주 함수 먼저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나타나죠. 바로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탭키 이렇게 누르면 선택되어 있던 게 바로 이렇게 여는 괄호까지 나타나요. 이제 fx 눌러보세요. 첫 번째는 인덱스 넘, 두 번째 value 1, value 2 있는데요. 제가 아래 설명한 거 보면 254까지 나타난다고 했어요. 아래 이렇게 계속 추가되죠. 사용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돼요. 첫 번째 인덱스 넘, 여기는 1에서 254에 해당하는 것 여기 나타내게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숫자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 이거를 미드 함수로 추출을 해냈죠. 그래서 미드 함수를 붙여넣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 5행은 숫자 2죠. 1이면 남자였죠. value 1에다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 값 써주면 돼요. 그래서 한글로 남 입력해 주는데 앞뒤에 따옴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인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주함수 사용할 때 여러분이 여기에서 쉽게 사용하더라도 조금 빠르게 작성하는 것 함수인수 대화상자 이거 불러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value 2 여기는 인덱스 넘이 2일 때 그때는 여죠. 그 다음에 또 아래쪽 여기는 남, 그 다음에 또 4일 때는 여 이렇게 해주고 그 아래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 번호에 따라서 여냐 남이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출력 형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번호만 보였죠. 그래서 여기는 표시 형식이나 맞춤 이걸로 감점되진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무엇을 하든지 감점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정답 파일하고 같게 그렇게 맞춰 놓을게요. 다음으로 2번에 해당하는 치료 부위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아래쪽에 설명해 놨는데요. 여기는 제가 띄어쓰기 여러분이 좀 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띄워놨어요. 인수와 인수 사이에 띄어쓰기 아예 없어도 되고요. 한 칸 띄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 간단하게 먼저 봐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문제 조건을 보면은 치료 부위 관리번호의 첫 글자 관리번호는 비열에 있죠. 첫 글자라면 여기 SKSW 이 글자들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S면 어깨, K면 무릎, 그리고 그 외는 허리,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if 함수, left 함수, 이거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함수는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이 참일 때 결과, 조건이 거짓일 때 결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left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필요한 글자 출력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한 글자만 출력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사용하는데요. 먼저 left로 이 글자만 추출하는 거 해볼게요. 먼저 equal 한 다음에 left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fx 눌러보세요. 이제 텍스트와 num 캐릭터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인수 텍스트는 텍스트가 있는 셀이에요. 그러면 5행부터니까요. 저희는 B5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넘버 캐릭터, 여기에는 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숫자 1 이렇게 해놓고요. 컨트롤 확인 눌러보면 이렇게 첫 글자만 출력해줘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left 이 함수는 if문에서 조건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X키로 이렇게 잘라내기 해놓고요. 이제 if 함수 쓸 거예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먼저 if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fx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작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 조건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선 첫 글자가 S인지 그걸 먼저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BO 이 셀에서 첫 글자 저희는 left 함수로 이걸 찾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left 함수를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S인지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S인지는 대문자 S 대문자 이렇게 앞뒤에 따옴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5행은 S 맞죠? 그래서 true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참일 때 값 여기에다 해주는데요. 그냥 단순히 여기다 어깨 써버리고 그 다음에 하면은 무릎과 허리 여기서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거짓일 때 무릎과 허리 여기다 두 개를 모두 쓸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참에 해당하는 어깨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false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세요. 앞뒤에 큰 따옴표는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잘 보면 무릎 허리죠. 그러면은 앞에 거 무시하고요. 다시 if문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if문 하나로 참일 때 무릎, 거짓일 때 허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value if false 여기에다가 다시 if문 하나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조건이 참일 때, 거짓일 때 해놓고요. 다시 조건이 참일 때, 그리고 거짓일 때 여기에다가 if문으로 조건 참, 거짓. 만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또 if문 조건 참에서 거짓일 때 여기에다가 if 조건 참, 거짓. 이거를 또 추가할 수 있죠. 계속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if문 바로 쓰지 말고요. 저희가 썼던 이 if문 있죠? 이거를 이렇게 맨 앞에 equal 표시 이것만 빼고요. 이것만 복사 이렇게 해놓으세요. 컨트롤 C키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뒤에 value if false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괄호 사라지고 콤마에서 이렇게 거짓 쪽에 if문이 새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이 if문 수정해야 되잖아요. 이 if문 left에 가져가면 함수 인수가 left에 된 인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if문에 해당하는 여기로 클릭하면 이 안쪽에 if문 굵은 글자로 보이는 곳 있죠. 이 if문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조건부터 바꿔야 되죠. 이번엔 S가 아니고 K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K가 맞다 그러면은 어깨가 아니죠. 여기에는 무릎 이걸 입력하고요. 그리고 다른 인수로 가면 앞뒤에 큰 따옴표 생겼고요. 이제 K가 아닌 경우에 이게 거짓인 경우에는 그 외에는 허리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허리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앞뒤에 큰 따옴표 나타나게 하고요. 컨트롤 확인 이렇게 하면은 관리번호 첫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3번에 해당하는 것 할게요. 이 13셀 여기 클릭을 해 놓으세요. 괄호 안에 글자는 생략하고 얘기할게요. 도수치료 치료횟수의 평균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 사용하는데 daverage 함수 사용해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죠. 그러면 함수 하나니까요. 바로 daverage 함수 쓸게요. equal daverage 여는 괄호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fx 들어가세요. 아래쪽에 설명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 이 함수 average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요. 맨 앞에 d가 데이터베이스 약자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범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조건에 맞는 것 평균을 구해라 그런 함수인데요. 항상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범위 지정 그리고 범위에서 몇 번째 열, 몇 번째 필드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3개 인수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필요한 것 도수 치료 먼저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게 써있는 2열 치료 구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횟수 써있는 H열 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거는 이 치료 횟수 이걸 가지고서 평균 여기에 나타나게 하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이든 daverage든 어떤 거든 상관없이요. 무조건 범위를 그냥 기본 데이터 앞으로 제2, 제3작업, 제4작업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가 있는데요. B4에서부터 H12 이게 기본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어디서부터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B4에서 H12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세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했다면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 여기선 필드라고 하죠. 첫 번째 필드는 B열 관리번호가 되죠. 두 번째 필드는 C열 주민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 여기서 치료 횟수 H열이라고 했죠. 그러면 H열은 몇 번째 필드 몇 번째 열이죠. 세보면 7번째죠. 그래서 숫자 1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이렇게 써있는 인수는 항상 조건을 지정하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지정할 때 위아래 두 개의 행을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수치료 써있는 2열 데이터 있죠. 24에서 25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주면요. 조건이 치료 구분이 도수치료냐 이런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다 기억을 해두고요. 셀이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필요 없고 그냥 엔터키나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값 구해서 숫자 3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렬 필요 없는데 오른쪽에 맞춰도 되고 가운데 맞춤되어 있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표시 형식에서 회계 이렇게 지정해놔도 상관없어요. 다음으로 이 14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맥스 함수 아주 쉬운 함수죠. 인수도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맥스 이걸 먼저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조건에 보면은 가장 많은 치료 횟수 이번에도 H열 이 데이터를 사용하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치료 횟수가 몇 회냐 그러면 두 개가 있네요. 숫자 4가 나타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맥스 함수 하나만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equal max 여는 괄호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fx 눌러보세요. 여기 맥스 함수 이렇게 열었을 때 하나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괄호 안에 number2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나타나죠. 필요에 따라서는 더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괄호 안에 인수는 사용하면 사용하고 사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인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fx 눌러볼게요. 첫 번째 인수만 저희 필요하죠. 여기에 정의된 이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료 횟수 여기에 이름 정의했었죠. H5에서 H12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치료 횟수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H5에서 H12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치료 횟수라고 한글로 입력해도 돼요. 그럼 숫자 4 나타났죠?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도 정렬은 오른쪽 정렬 그냥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표시 형식도 똑같이 회계로 맞춰 놓을게요. 이제 J13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아래쪽에 제가 이미 설명 써놨는데요. 문제지에서 조건을 보면요.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운동치료 환자수 이걸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환자명 나타난 숫자 뒤에 한글로 명 이게 나타나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unt if와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함수로 사용할 거예요. 여기 첫 줄 내용처럼요. 그리고 끝에 and 연산자 큰 따옴표 명에서 한글로 명 이게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count if를 여기에서 해볼게요. 수식 입력줄에 equal count if 여는 괄호 그 다음에 fx에서 여기 대화상자 열리면 첫 번째는 range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그것과 같은 범위를 지정하는 인수예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이거는 조건이죠. 그러면 range 여기서 범위를 지정하는데요. 이번에는 필요한 데이터 보면은 운동치료 써있는 이 데이터 2열 여기 필요하죠. 그래서 2열에서 위의 데이터는 필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만 주로 사행 레이블을 사용해요. 그래서 25에서 22 실제적인 데이터 이걸 블록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옆에 다른 데이터들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운동치료가 몇 개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조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조건을 두 개행 선택해서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서로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운동치료가 아래쪽에 써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두 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여기는 직접 운동치료 써있는 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아래 여기 써있는 것처럼요. 또 아래쪽에 22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치료 조건을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른 인수로 이렇게 이동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로 묶어줄 거예요. 이제 여기에 확인 누를게요. 숫자 2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여기 2 뒤에 한글로 명 나타나야 되죠? 여기 아래 보이는 것처럼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닫는 괄호 바로 뒤에다 엔드 연산자 하나 쓰고 큰 따옴표 한글로 명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고 엔터키 눌러주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제14셀 작업할게요. 여기는 항상 vlookup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max나 min 함수처럼 아주 쉬운 함수예요. 항상 비슷하게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먼저 여기 유효성 검사 지정한 셀 이걸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먼저 equal에서 vlookup 대소문자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하고요. 여는 괄호 그 다음에 fx 눌러주세요. 함수는 항상 4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lookup value 첫 번째 것 이거는 유효성 검사 지정한 셀을 여기다 선택해주면 돼요. H14셀 선택.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여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 선택해야 되는데 시작 위치가 꼭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관리 번호 써 있는 것 여기는 B열부터죠. 그러니까 B열부터 선택하면 되는데요. 역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요. 위에 사행 필요 없습니다. B5에서 12행까지 이렇게 B열 데이터 선택.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디까지 가냐 잘 모르겠다 하면은 기본 데이터의 끝인 H12까지 선택하세요. 원래는 치료 시작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F열까지만 해도 상관없는데 잘 모르니까 H12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 컬럼 인덱스 넘버죠. 컬럼 필드하고 같은 거예요. 몇 번째 열이냐 어디에서 테이블 어레이 범위 지정한 곳에서 몇 번째 열의 데이터 저희가 필요한 건 치료 시작일이었죠. 그러면 F열이 몇 번째 열이냐 시작이 B니까 여기가 1번 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어보면 F열은 5번째죠. 숫자 5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레인지 룩업 여기 인수에는 여기도 써있지만 정확하게 찾도록 해줘야 돼요. 0 입력하거나 대소문자 상관없이 펄스 입력하면 되는데 0 입력하는 게 조금 편하죠. 그래서 0 입력할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 시작일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목록을 바꿔볼게요. 여기를 바꾸면 같이 바뀌는 것 확인되죠? 이렇게 맞춰 놓으면 되고요. 이제 여기 데이터 7번만 남았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지정할 행을 먼저 블록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B5에서 표의 끝인 J12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면 돼요. 시험에서 항상 동일한 범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수식 사용하는 거 선택 아래쪽에 입력상자 선택해 놓으세요. 수식 입력하니까 equal부터 하면 되는데 equal 미리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요. 일회비용 여기 지열 데이터죠. 지열에서 제일 첫 번째 행 G5죠. 여기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equal G5인데 앞에 달러 표시가 이렇게 행과 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되고요. 그리고 행 이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F4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그래서 G 앞에만 달러 표시 절대 주소로 이렇게 바뀌고 행 5는 6행 7행 12행까지 바뀌도록 상대 참조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또 보면요. 1회 비용 이 값이 85,000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에 해당하는 것 크거나 같다 이 표시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크거나 같다 입력하고요. 무엇보다 85,000보다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하지 않고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다면 서식 여기 열어서 색에서 표준색의 파랑 굵게 속성 지정 이렇게 두 개를 서식으로 지정해서 나타내라 그런 문제예요. 이제 확인 누르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래서 85,000에 해당하는 행 거기에 모든 셀들이 이렇게 굵게 파랑 이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것만 나타나게 했는데요. 파일 한번 저장해 주세요. 조건부까지 이제 완료했으니까 이제 제2작업 해야 되죠. 제2작업은 이번에는 1번, 2번에서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출제되고 있죠. 그리고 제2작업은 출력 형태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제는 고급 필터 또는 표서식 아니면은 현재 문제처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본 데이터를 블록 설정해 줘야 돼요. B4에서 H12까지를 이렇게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 C 키로 복사하세요. 제2작업 시트로 갈게요. 여기는 이제
B열에서 똑같이 하는데요. 위치가 바뀌어요. B2 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홈에 붙여넣기, 아래쪽에 이거 글자 클릭해서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가 똑같이 나타났죠. 이제 여기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목표값 찾기에서 먼저 B11에서 G11 셀 여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먼저 해주고요. 이 안에다가 내용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H11 셀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에버레이지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버레이지 함수를 수식에 사용할게요. equal average 여는 괄호까지 해주고 여기도 이번에도 fx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넘버 1, 2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요. 저희는 하나만 필요해요. 1회 비용의 전체 평균이죠. 그래서 G열의 데이터만 필요하죠. 넘버 1에다가 G3에서 10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위에 레이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 이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셀 서식을 제1작업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한글로 원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보면요, 테두리 지정이 있죠. 그래서 이 11행에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꼭 테두리 지정 잊지 마세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이 얇은 테두리 있죠. 이거 바로 그냥 여기서 클릭하면 모든 테두리 지정돼요. 위쪽에 굵은 테두리 있던 거 없어졌죠. 가는 테두리로 바뀌었는데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 75,813 이 전체 평균이 76,000이 되려면 박시선의 1회 비용 현재 87,000인데 이 값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걸 예상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H11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데이터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가상 분석 열고 목표값 찾기 이렇게 클릭하세요. 여기서 수식 셀 선택되어 있던 H11 셀이고요. 찾는 값 76,000이죠. 여기에 콤마 빼고 76,000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박시선의 1회 비용 G3 여기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세요. 목표값 찾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76,000 바뀌었고요. 박시선의 값도 이렇게 1회 비용이 바뀌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조건의 2번 고급 필터 할 텐데요. 고급 필터에는 첫 번째 조건 나와 있는데 치료 구분이 도수 치료가 아니면서 이렇게 하나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치료 횟수가 3 이상인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연결된 문장 그걸 보면요. 뭐뭐 아니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뭐뭐 아니고 이런 그리고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두 개가 맞는 자료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조건 영어로 AND, AND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 작성하는 것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먼저 치료 구분 써있는 E2 셀 이렇게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치료 횟수 일주 써있는 H2를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선택하세요. 컨트롤 C 키로 복사, 그 다음에 B14 셀 조건 범위죠. 여기에다 마우스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그러면 조건명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났죠. 이제 치료 구분의 조건은 아래쪽에 해주면 돼요. 여기에는 먼저 치료 구분이 도수 치료가 아니면서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도수 치료 이렇게만 입력하면 치료 구분이 도수 치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앞쪽에 연산자를 새로 써야 되는데요. 아닌 것 이렇게 할 때는 크거나 작으냐 그런 연산자를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입력했고요. 여기는 정렬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조건 치료 횟수에 대한 조건 또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AND 조건인 경우에는 바로 옆 셀에다가 내용 입력하면 돼요. 같은 행에 입력하면 되고요. 영어로 or 이런 조건이다. 그런 경우에는 한 줄 내려서 16행 여기에다 입력해야 돼요. 저희는 이번엔 뭐뭐 아니면서 이런 그리고 조건이죠. 그래서 15행 여기 같은 행에다 치료 횟수에 대한 조건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치료 횟수가 3 이상인 이상이다는 이렇게 연산자 쓰죠. 무엇보다 3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제 조건 했고요. 이제 B18행 여기에다가 필요한 자료가 나타나게 데이터 추출해줘야 돼요. 관리번호에서 치료 횟수까지 모든 자료 한다면 따로 복사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다가 나타나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자료가 있죠. 먼저 관리번호에서 주민번호 같이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 그 다음에 환자명도 같이 있네요. 그냥 3개 다 같이 드래그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치료 시작일 같이 선택하고요.
컨트롤 C키로 복사, 그 다음에 B18셀 여기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고급 필터 사용해야 돼요. 블록 설정 여기 있으면 안되고요. 저희가 복사했던 기본 데이터 있죠? B2에서 H10까지 11까지 되어 있으면 절대 안되고요. 이렇게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여기에 고급 눌러주세요. 결과는 아래쪽에 새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꾸고,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 이거 꼭 확인하세요. 조건 범위 클릭한 다음에 B14에서 C15까지 선택,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선택한 다음에 여기는 18행에 데이터 레이블 복사한 거 있죠? 이거를 B18에서 28까지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아래 체크하지 않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의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거 3개가 나타납니다. 맨 아래쪽에 테두리 선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에 글자 잘려 보이는 경우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너비 조절해도 돼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다시 제1작업 가주세요. 제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 출제되었죠? 또는 피벗 테이블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3작업은 출력 형태 항상 같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B4에서 H12 여기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3작업으로 가서 이번에도 B2셀부터 시작하죠. B2셀 선택, 홈에서 붙여넣기, 원본 열너비 유지,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조건 첫 번째 보면요, 부분합 여기에서 정렬하는 게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출력 형태 먼저 봐야 돼요. 정렬 어디에서 되나 확인해 보면 치료 구분의 데이터들이 개수 평균 이게 추가가 더 되었죠. 그래서 2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렬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료 구분의 데이터 첫 글자를 보고서 가나다 순인지 반대 순인지 또는 임의의 순으로 정렬이 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티읕, 이응, 디귿 이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나다 순이 아닌 역순이죠. 내림차 순이에요. 그래서 E2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탭 가고 여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하면 통증, 운동, 도수 이 순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E2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있어도 되고요. B2에서 H10 이렇게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메뉴 데이터 탭에서 오른쪽에 부분합 있습니다. 이 메뉴 클릭. 이제 여기에서 사용할 건요, 그룹할 항목 방금 지정했던 E2셀 치료 구분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조건 이제 잘 보면요, 환자명의 개수, 일회 비용의 평균 이 두 가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면요, 먼저 개수가 아래쪽에 나오고요, 평균이 위에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땐 개수를 먼저 구하고 평균을 나중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형태에 혹시라도 평균이 아래쪽에 나타나고 개수가 위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조건에 환자명의 개수와 일회 비용의 평균 이렇게 개수 평균 순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조건에서 부분합 실제할 때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해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그냥 개수부터 하면 되죠. 환자명의 개수니까 요거 체크 해제, 환자명 체크, 그리고 여기는 개수로 함수를 변경, 여기는 이제 새로운 값으로 바뀌어야지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대치에 체크, 그리고 아래 요약 표시 여기도 체크,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는 열너비 조절 미리 해놓을게요. 글자 잘려 보이지 않아야 되죠. 이제 다음으로 그대로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 눌러주세요. 그룹하는 그대로 치료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바꿔야 되죠. 1회 비용의 평균이니까요. 평균, 그리고 환자명이 아니고 1회 비용 여기로 체크해야 되죠. 개수 이거 사라지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는 체크 해제. 이제 확인을 누르면 먼저 구한 개수 아래쪽에 나중에 구한 평균 위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에 2번 봐주세요. 그러면 개요, 윤곽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 지우라고 했죠. 왼쪽에 보이는 이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탭 오른쪽에 부분합 바로 왼쪽 그룹 해제 있죠. 여기에 개요 지우기 나타나는데 엑셀 버전에 따라서 윤곽 지우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니까요, 이걸 선택해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나머지 사항 출력 형태처럼 맞추는 것, 데이터들 모두 동일한지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 평균 이거 순서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글자 잘려 보이지 않게 이렇게 열너비 조절하는 것 그거 확인해주면 돼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제 조건과 출력 형태에 나와 있죠. 역시 기본 데이터 사용하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모든 데이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로축에 첫 번째 박시선 나와 있죠. D열의 환자명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 범례를 보면은 G열의 일회 비용, 그 다음에 그 옆에 H열의 치료 횟수, 이것도 사용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명에서 필요한 이름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첫 글자로만 볼까요? 박, 이, 홍, 그 다음에 김, 심, 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위에 레이블, 사행도 같이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디포에서 박,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홍까지 같이 선택. 아래 정은 빠지죠. 이제 마우스 띄우고 다시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로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김심, 그 다음에 최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G열과 H열 여기도 같이 선택해야 되죠. 같은 행을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G4에서 H7까지 선택, 다시 컨트롤 키로 G9에서 H11까지 선택. 이렇게 데이터 선택 모두 완료했다면 삽입으로 가서 차트, 이 위에 콤보 차트 만들기 있어요. 클릭하고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혼합 여기 선택되어 있죠. 계열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지 조건 먼저 1번을 봐주세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지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건의 7번에 서식이 있는데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치료 횟수 계열 이거 아래쪽에 있는 거죠. 이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변경해줘야 돼요. 그래서 1회 비용 이거는 차트 종류 1번 지정되어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 이렇게 놓으면 돼요. 문제에 따라서는 이 위쪽에 계열 1 이거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보조축 지정 이런 식으로 출제도 돼요. 아래께 묶은 세로막대형 그렇게 출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선 이렇게 해놓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 만들어졌죠. 위에 차트 이동 있죠. 클릭, 그 다음에 새 시트 선택하고요. 여기 이름을 제4작업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아래쪽에 시트명 제4작업이 제일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거 시트명을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그래서 제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출력 형태 아래쪽에 주의사항 나와 있는 것처럼 제1, 제2, 제3, 제4작업 이 순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맞춰서 1, 2, 3번 했고요. 4번 할 차례예요. 그래서 차트 디자인에 여기 빠른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레이아웃 3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바로 옆에서 스타일 1 클릭해 선택, 그 다음에 조건 5번 하면 돼요. 영역 서식이죠. 현재 바깥쪽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게 차트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트 영역 먼저 글꼴 설정이 있는데 여기 서식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할게요. 서식으로 가서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하면 되는데요. 아래쪽에 질감 있죠. 여기에서 파랑 박엽지 찾아 클릭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 지정 있죠. 먼저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있습니다.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채우기 있죠. 다시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하는데요. 여기 영역 마우스 가져가면 그림 영역 나타나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에 흰색 지정하면 돼요. 다음으로 제목 서식 있죠. 위에 차트 제목 클릭하고요. 이 안에 차트 제목 글자 드래그, 그리고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글꼴 설정해야 되죠. 이 테두리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요. 먼저 서식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먼저 제목에 채우기 지정 있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도형 윤곽선도 있죠. 테두리 여기선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서 글꼴 굴림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 7번의 서식 보조축 지정까지는 이미 했고요. 이제 계열 눈금선 축 이거 하면 되는데요. 계열을 보면은 출력 형태 여기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꺾인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거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로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5개의 표식, 그러면 모든 표식 바꿀 수 있는데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서 채우기 및 선 클릭, 표식 누르고 표식 옵션 클릭,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 아래 형식 있죠.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출력 형태에 있는 모양 마름모, 다이아몬드형 이걸 선택, 그 다음에 크기는 10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레이블 값 표시 있죠. 출력 형태 보면은 여기 홍규림 막대 그래프 이 위쪽에 나타나고 있죠. 이 막대 그래프를 선택,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선택. 이것만 선택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세요. 위쪽에 숫자 45,000원 나타났죠? 이제 다음으로 눈금선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그림 영역 하면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가로선 있죠? 아무거나 마우스 끝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선택되었다고 표시되죠?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바꾸고요. 윤곽선에 지정된 것처럼 대시를 파선으로 바꾸세요. 다음으로 이제 축, 출력 형태만 보고 수정하는 거 있는데요.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선 이게 안 보이고 있는데요. 이걸 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이 축,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도 아무거나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가로축에 글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다시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숫자 바꿀 거 있는지 확인할게요. 최소값 0, 원, 그리고 만원씩, 그리고 위에 10만원 나타나죠? 한글 원도 잘 나타나 있고요.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걸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최소값 하이픈 제대로 됐고 1단위가 아닌 2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변경이 필요해요.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하고 다시 이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축 옵션에서 최소값, 최대값, 단위 기본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단위부터 변경하면 돼요. 단위가 2씩 변경돼야죠. 여기는 기본을 2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이픈에서 2, 4, 최대값 6 이렇게 나타나니까 다른 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잘 보면요. 그림 영역의 오른쪽 이 바깥쪽에 눈금선이 보이고 있어요. 여기 보조축에서 봤을 때 왼쪽이죠. 여기에 보이는 눈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눈금 바깥쪽 이렇게만 지정해주면 돼요. 이제 다음으로 범례 설정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1회 비용 이건 한 줄로 나타나고 바로 옆에 게 두 줄로 나타나고 있죠. 제 1작업 여기에서 두 줄로 입력했기 때문인데요. 범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그리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바꿀 치료 횟수 1주 이거 선택 편집 눌러주고 계열 이름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직접 입력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면 끝나요. 이제 다음으로 도형 만드는 거 있죠? 도형 이름 지정되어 있고요. 모양도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삽입 메뉴 가서 도형 여기 삽입하거나 방금 전에 있던 서식 여기에도 도형 목록 삽입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 설명선의 두 번째 거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비슷한 위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크기 위치는 이제 조절해 놓으면 돼요. 노란색 핸들 잡고 이것도 이렇게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이 도형의 색깔 흰색으로 보이고 있죠.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바꾸세요. 도형 윤곽선은 따로 지시가 없으니까 그리고 테두리가 보이고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따로 지정 없으니까요. 차트하고 동일한 글꼴 굴림으로 바꿀게요. 글자 크기 11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을 검정으로 꼭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맞춤, 수직, 수평 모두 가운데 맞춤 누르고요. 이제 이 안에 내용 입력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을 클릭하거나 이 도형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해보세요. 글자가 잘려 보이지 않죠? 만약에 글자가 잘려 보인다면 도형 크기를 조금 크게 맞춰놔야 돼요. 이제 먼저 저장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검토 다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시험장에서도 검토한 후에 최종 완료하고요. 이 파일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자동 채점 된다면 채점 그리고 자동 채점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이 정답 파일과 열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많이 다르다면 그거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는 것 그런 거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